자, 그러면은 실전 모의고사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키 관련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키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형 이런 문제가 그냥 테이블 없이 막 출제가 되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풀려면은 제가 이 문제에 맞도록 테이블을 이렇게 직원 테이블하고 부서 테이블을 그렸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테이블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면은 여기 단서에 4번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4번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값이니까 후보키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어서 사용되는 게 있고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는 키가 있겠죠. 선택되지 않은 키를 뭐라 그럽니까? 대체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리고 나이가 같은 동명 이인이 존재한다에 맞도록 지금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리해 보면은 이 4번은 기본키가 될 수가 있겠죠. 4번을 기본키로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키가 될 것이고, 거꾸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키로 쓴다면은 4번이 뭐가 될까요? 대체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서번호는 외래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원 테이블에서는 행 구별이 불가능하지만 부서 테이블에서는 1, 2, 3 행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외래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 속성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부서 번호로 되어 있고 직원 테이블에서는 부서 테이블에서는 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뭐 슈퍼키 이런 거 이론 시간에 다 정리 잘 했죠. 아무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정규형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은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기 홍재연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20살, 아래쪽에 또 홍재연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20살인데 이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되죠.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나이와 이름과 나이를 합쳐도 이런 걸 우리가 합성키, 복합키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후보키가 될 수 없습니다.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설명했습니다. 1번에 부서번호는 외래키고 4번은 기본키, 주민등록번호는 그러면 대체키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이 LRU입니다. 설명입니다. LRU는 뭡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시 말하면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 교체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한 전산 관련 시험에서 2, 3년마다 한 번씩 툭툭 그대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제에서는 페이지 프레임은 4개고 참조하는 문자 열은 1, 2, 3, 4, 5 이렇게 쭉 됩니다. 해서 이 LRU 이 문제는 약식으로 풀면 제가 약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프레임이 4개 할당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사용된 거는 스택에 들어갔다 먼저 들어간 게 다 빠져나가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추적합니다. 4, 2, 7, 6 이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뒤에서 추적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책 같은 데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제가 여기 일반적인 풀이 과정이라고 했는데 뒤에서 찾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택에서 이렇게 탑, 바텀 이렇게 있죠. 탑 영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푸시, 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들어갑니다. 2번, 3번,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는 4개니까 5가 못 들어가죠. 그럼 하나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바닥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은 내보내고 5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 때 주어진 참조열을 보면 5 다음에 3, 4, 2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3입니다. 그러면 3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 프레임에. 그러면 3이 들어있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왜? 주어진 문제에서 최종 스택 상한을 묻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또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해야 되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3을 내보낸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3을 스택의 탑 영역에 이렇게 옮겨야만 됩니다. 문제 풀 때.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죠. 그럼 역시 4가 여기 있습니다. 있다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 4를 지우고 4를 탑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2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2를 지우고 2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스택의 꼭대기에 올립니다. 자, 나머지는 같은 원리니까 밟아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택 꼭대기에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 5, 4, 6이 있을 때 7이 들어옵니다. 7은 없죠. 그러면 2를 내보내고 7. 그 다음에 2가 들어옵니다. 5 내보내고 2. 그 다음에 4가 들어옵니다. 그 4가 있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4를 지우고 이렇게 꼭대기 4가 올리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일반적인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스택 구현 시 이렇게 구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LRU에서 내부적으로 이 스택 구조는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풀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풀이 과정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 문제는 한 2, 3년마다 예를 들어 이 참조 열 순서만 다르게 또는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개수만 다르게 그대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면은 이 구조적 방법론하고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는데 요 사이는 객체 지향이 대세죠. 먼저 정리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계획, 분석, 설계 이런 단계가 있죠. 그랬을 때 뭐 계획 단계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계획 단계에서는 뭐 CPM이라든지 기능 점수라든지 간트 차트 이런 거 사용하죠.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는 뭘 씁니까? 여기 이제 분석 나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 사전, 미니 스펙 이런 거 이론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적 방법론에서 어떤 걸 사용합니까? 도구로. 순서도 NS 차트, 구조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적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1대1로 딱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좀 더 이야기하면은 주어진 문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구조적 방법론에서 무엇을 사용하는데 그는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뭘 사용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에서 시스템 분석은 뭘 사용한다고? DFD 또는 데이터 사전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기억은 DFD가 되고 이 DFD에 해당되는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UML 다이어그램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측면에서 본 고객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되겠죠. 그걸 나타낸 게 유스 케이스, 다르게 사용의 다이어그램이 되고, 그 다음 시퀀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떤 순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순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밑에 뭐 객체 지향 방법론은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적 방법론하고 객체 지향 방법론은 반드시 뭐 분석, 설계 이런 도구가 1대1로 딱딱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굳이 답을 찾는다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처럼은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안 문제, 해킹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선입형이 뭡니까? 선입형은 도청이죠. 그래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explo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를 갖게 하는 거는 뭡니까? 랜드 어택이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나오는 SQL 인젝션, SQL 주입, 이것도 시험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SQL 명령문을 명령문이 교모하게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뭐 말은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특별하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XSS 공격, 이것도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이렇게 주입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익스플로잇은 뭐냐 이거죠. 이 익스플로잇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취약점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취약점은 뭐냐? 시스템 취약점이 되겠죠. 해서 이 문제도 약간의 어폐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SQL이든 XSS든 랜드 어택 이런 것도 따져보면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되겠죠. 근데 뭐 폭넓게 보면 그런데 뭐 이 문제에서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를 갖게 해서 공격하는 건 랜드 어택이니까 뭐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에 CPM 인계 경로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설명할 때는 잘 알았는데 설명하고 나면 나중에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이 문제는 사실 풀 수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작업 A, B, C, D, E가 있고 뭐 선행 작업, 작업 소요일.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반드시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그림을 그릴 때는 선행 작업이 없는 작업부터 그리면 되겠죠. 만약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행 작업이 없는 것은 A와 B가 되겠습니다. A는 작업일이 15일이고 B의 작업일은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날짜는 뭐 안 써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없으면 이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어떻게 됩니까? C의 선행 작업은 A, B죠. 그래서 A하고 B 작업이 끝나야만 C가 작업을 10일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살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됩니까? D의 선행 작업은 B가 됩니다. 그래서 D는 B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의 선행 작업은 C가 됩니다. 그래서 E의 작업은 C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에 맞추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큰 애로점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인계 경로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인계 경로를 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계 경로는 뭡니까? 최장 경로 길이죠. 그러면 이 주어진 그림에서 최장 경로는 뭡니까? 10일보다는 어떻게 돼요? 15일이 더 길죠. 그래서 A가 최장 경로 길이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E 이렇게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C, E가 뭐가 될까요? 인계 경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작업 C라고 했습니다. 작업 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작업 C는 바로 인계 경로상에 있습니다. 인계 경로상에 있는 이 작업 C는 여유는 하나도 없죠. 왜? 인계 경로상에 있는
작업이 지연되면 전체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지연되니까요. 해서 작업 C는 시작해서 말이죠. A 작업이 15일 진행되고 나면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일 날짜부터 바로 어떻게 돼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서 여유 기간은 0이고 가장 빠른 착수일도 15일이고 가장 늦은 착수일도 15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유 기간이 0이고 인계 경로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CPM 이거는 간혹 출제가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뭐라고? 인계 경로를 구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계 경로는 뭐라고? 최장 경로 길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